네, 세 번째 이제 문화 교류 부분을 한번 대외 정책 한번 볼까요? 후삼국 시대에는 호족들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무역을 각자가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고려 시대 초기에는 국가가 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거란과의 전쟁 이후부터 송, 거란, 여진과의 교육이 좀 활발해졌고 고려는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은 좀 개방적이고 그리고 실리적인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송가는 가장 활발히 교류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신도 많이 교류했고, 유학자 승려도 막 파견하고, 거기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란과 여진에 대해서는 뭐 온건책, 강경책을 같이 좀 섞어서 쓰는 실리적인 정책을 좀 추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국제무역항으로는 병난도가 이제 개경과 가까운 이제 예성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고려가 이제 코리아로 서양에 알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들에겐 발음이 고려 발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다음에 귀족문화의 발달, 전기부터 중기까지의 문화 한번 볼게요. 유학이 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자주적이고 좀 주체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음, 이런 성격으로 좀 발달을 했거든요. 태조 때부터 이제 유교를 좀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국가 체제 정비하는 데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학자들 많이 등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광종 때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유학 이제 지식 관료들을 등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종 때 이제 유학을 정치 사상으로 완전히 확립했죠. 이건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리고 왕실 의례를 유학에 따라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중기가 되면 좀 부수적인 성향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문종 때 이제 세충의 구제합당 설립으로 사학 시비도가 아주 융성을 했고 관학이 좀 위축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종 때 이제 김부식을 대표적인 유학자, 뭐 부수적이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유학의 대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고려 중기 때 되면 좀 시문을 더 중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책, 건국 초기에 이제 왕조실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7대 실록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조부터 목종까지. 네, 전해지진 않습니다. 뭐 고구려 개성의식 이런 게 좀 나타났다고 하고요. 중기 때는 대표적인 게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인데 이거는 김부식 혼자 집필한 건 아니고요. 인종 때 이제 김부식이 대표 저자로 이걸 지은 게 삼국사기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고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 이런 게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전체로 쓰여졌고 아무래도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음에 불교 보겠습니다. 고려는 이제 국가에서 불교를 많이 후원을 했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 국가의 후원으로 선종이 좀 유행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고려를 건국하는 주도 세력이기도 했죠. 태조 때 이제 훈요 10조 통해서 연등의 팔관회를 주관하도록 신경 써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회통합과 민심을 수습하는데 불교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다음 광종 때는 화엄종이 좀 성행을 합니다. 그리고 승과제도 이런 게 막 당하기도 하고 서원에도 토지도 지급하고 그리고 국사, 왕사, 나라의 스승, 왕의 스승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제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개경의 이제 흥왕사, 개경의 현하사 그리고 뭐 흥왕사 이런 큰 사찰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가 문벌 귀족기가 되면서 종파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단 통합 운동 막 이런 것도 하고요. 좀 너무 세속화된 불교에 대해서 불교계 개혁 시도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의천인데 교종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천태종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교간겸수. 네, 공부하는 거랑 같이 다
수행하는 거랑 다 겸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대장경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현종 때 초조 대장경 처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천이 이제 속장경을 따로 만들기도 했죠. 다음 도교 삼국시대 때 이제 전래가 됐죠. 아주 중국의 민족 종교이고요. 불로장생, 무의자연, 뭐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게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 때 이제 잘 받아들여져서 초제라고 하는 게 좀 성행하기도 하고요. 도교 사원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풍수지리설도 아주 유행을 했는데 도참 사상이란 것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형태가 나타나고 특히나 이제 북진정책에서 서경길치설이라고 하는 이게 북진정책으로 이렇게 중요한 바탕이 되기도 했고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한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이제 남경길치설, 지금의 서울이죠. 그래서 유행하기도 하면서 궁궐도 짓고 좀 왕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간신앙도 유행했습니다. 뭐 현세의 복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산신신앙, 무속신앙, 성황신앙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형태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의 모습을 보면 도교나 이런 산신신앙, 무속신앙 이런 거랑도 같이 좀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다음 불교 문화 발달을 하면서 불교 예술도 같이 발달했는데요. 건축은 뭐 궁궐 사원 중심으로 고려 궁궐된 개성 만월대 이런 게 있고요. 초기에는 이제 철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형 철불.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광주 충곡리 철불이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리고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리고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고 송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다각 다층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뭐 삼국시대 때는 3층 딱 정형화된 이제 모습이었는데 각수도 더 늘어나고요, 충수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정감은 좀 부족하지만 뭐 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개성의 불일사 5층 석탑, 오대산 월정사 8각 9층 석탑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선종의 영향으로 이 승탑이란 것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달사지 승탑, 그리고 법천사, 지강곡사, 현묘탑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거죠. 이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부처의 얼굴은 아니죠. 아마 지방의 호족의 얼굴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아주 다각다층탑이죠. 이런 좀 화려한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안정감은 조금 부족하죠. 이게 승탑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기종예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때 기술, 발해 때 기술, 성의 기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고려하면 딱 청자죠. 그래서 빛칠색의 청자가 만들어지고 특히나 12세기에는 상감법이 개발되면서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원간석기 이후에는 조금 힘들어져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요. 나전 칠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은입사 이런 기술도 아주 발달했고 다음에 도화원 이런 걸 설치하면서 많은 회화도 남겼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성강도 이런 게 있고요. 한문학도 발달하면서 서예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구양순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하고 신품사연이라고 4명의 명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유신, 그리고 탄현, 최우, 그리고 신라의 김생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음악은 전통음악인 향악, 그리고 송에서 수입한 악 이런 게 이제 궁중음악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청자의 모습이죠. 칠기. 요 이제 은입사한 거예요. 청자에다가 은을 실처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구양순체. 네, 일단 전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